그게 이제 이게 수요와 공급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경제학을 이제 석사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경제학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학비가 아주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조교를 해야지만이 학비가 면제가 되고 또 용돈도 받고 의료보험도 되고, 예, 그래서 그 조교할 때 우리 이제 상원이가 태어났죠. 의료보험, 미국의 의료보험 혜택으로.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그 학과장을 막 쫓아다니고 해서 나는 조교해야 된다, 조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을 한 게 없잖아요. 경제학을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학과장님이 그러고 다 계절학기를 내과목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계절학기 내과목을 듣고, 근데 이제 계절학기니까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다 A죠, A. 그러니까 이제 그 학과장님이 저와 그러면 경제학 조교를 해라. 근데 경제학 조교는 교수님이 2시간 강의하고 1시간은 조교가 강의하고. 근데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 강의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업, 다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서플라이 업, 뭐 디맨드 다운. 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참 우리 한국 그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운 게 이때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업 앤 다운 이 수요와 공급,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 근데 이거를 모르면 경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다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오늘 우리가 수요와 공급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시장 체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양과 가격을 정합니다. 양과 가격이 정해져야지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라는 것은 그냥 프라이스가 아닙니다. 이 프라이스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그죠? 이게 정보라 그랬습니다. 이 프라이스를 보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프라이스를 보고 내가 살 건지 말 건지, 이 프라이스를 보고 내가 생산할 건지 말할 건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이 프라이스, 가격이 정해집니다. 어디서요? 시장에서요.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뭐 누가 독과점에서 사재기하고 그래서 가격을 조정하고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 경제학자들은 경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은 차분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차분하게 하려는데 또 마이크 이게 저도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차분한 거하고 이 열받는 거하고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게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이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정 하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모든 이론과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그 가정 하에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안 맞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가정 하에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시장을 주장하는 그런 시장 말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시장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수요와 공급을 통해 프라이스가 만들어지고 이 프라이스를 통해서 또 나는 수요를 정하고 공급을 정한다. 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재화. 아무거나 시장에서 거래 안 됩니다. 시장에서 이거 굿이라 그러죠.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무거나 거래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이게 이제 됩니까? 예. 사적인 재화만 됩니다. 여러분 사적인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습니다. 이 배제성은 내가 일단 가지면요 남은 절대 그걸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사는데 남이 와서 내가 가져가요? 그럼 돈 안 주죠. 일단 내가 샀다는 말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예, 나만 소유하는 거. 그런 걸 위해서 돈을 내는 거죠. 그 경합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면 이거는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주고 빨리 사야지 되는 거고 이게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돈 지불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 이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지불하지 내 거 아닌 건 절대 지불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데 남이 와서 나도 가져야 된다. 이러면 돈 지불하겠습니까? 지불 안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 옷을 제가 샀습니다. 돈 주고. 그러면 남이 와서 입고 가면 되니까 도둑놈이죠. 그거 감옥 가야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이곳을 사는 이유가 있어. 이건 내만 있는 곳이에요. 배제성, 또 경합성. 빨리 가서 사야 돼. 남이 다 가서 가면 나는 못 사.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항상 있는 물건만이 거래가 돼요. 자, 그런데 공공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습니다. 자, 태풍 경보가 있어요. 태풍 경보. 여러분 태풍 경보가 옵니다. 그러면 세금 낸 사람만 듣습니까? 다 듣습니까? 다 듣습니다. 세금 낸 사람만 듣게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등대. 옛날에는 등대가 그 돈 낸 사람만 배가 지나갈 때 불을 비쳤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 사람 돈 내면 안 된다. 그거 언제 꺼야 돼요? 또 언제 켜야 돼요? 그거. 배가 언제 나타날 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국가에서 등대를 운영하자. 이런 건 뭡니까? 퍼블릭 굿이에요. 그래서 좋은 국가일수록 공공재만 많습니다. 그거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돈 안 내는 거, 무임승차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에서 거래 안 됩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꼭 배제성과 경합성이 같거든요. 그러나 모두에게 배제시킬 수가 없고 또 내가 등대를 봤다고 남이 등대를 적게 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사이렌을 들었다고 남이 사이렌을 적게 듣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이렌이 울면 그건 뭡니까? 경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그 국가가 해줘. 그걸 갖고서 퍼블릭고 공공재. 그 시장에서 거래 안 됩니다. 누가 그걸 돈 주고 사겠습니까? 남이 막 뺏어갈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공유재가 있습니다. 공유재. 공유자원. 자, 이거는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없습니다. 이제 바닷속에 물고기.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비극. 왜냐하면 이거는 모두에게 배제성이 없습니다. 그 말 사람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경합성이 있죠. 누가 들어와서 먹으면 다른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자기 손을 많이 대기가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금방 상태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공유재,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소는 멸종하지 않고 코끼리는 멸종할까요? 코끼리는 공유자원입니다. 배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빨리빨리 코끼리를 잡아요. 소는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고. 그래서요, 관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중국 가서 다시 보면 알지만 거리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깨끗합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건 관리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관리한다고 내만 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건 정부가 관리해요. 자, 그다음 이제 수요 곡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무나 거래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안 파는 겁니다. 안 팝니다. 그런 거는 공유자원도 안 팔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안 파는 것은 이게 공공재도 안 팝니다.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건 내가 돈 안 내도 어차피 올 건데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생산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굿과 서비스만이 거래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수요 곡선. 이거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값을 치르고 구입할 의사와 능력.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이죠, 양. 이게 이제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쌀 때는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소비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가격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제로면 전부 다 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배운 것처럼 한계적으로 소비한다는 말은 처음에 가졌을 때는 뭡니까?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값을 할 때는요. 효용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격을 싸게 해주면 내가 사겠죠. 세 번째 할 때는 더 싸게 해주면 사겠죠. 이걸 한계 어떻게 보면 효용의 법칙에 따른 그래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삽니다. 그러나 가격이 점점 싸지면 사는 양이 많아집니다. 이거를 지불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은 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가격에 따라서. 세일할 때 막 몰리잖아요. 세일할 때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소비할 건가를 정하는 거. 가격이 인포메이션인 거. 이것이 수요 곡선. 그런데 이제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테리스 파리부스입니다. 이거 라틴어로 말하는 것은 다른 거 다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그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거가 다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내려가면 양이 늘겠죠. 그런데 누가 아이스크림이 몸에 좋다 그러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 곡선이 바꿔 가격이 싸지는데도 비싸지는데도 수요가 늘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해 비전을 위해서 감자 가격이 싸졌습니다. 감자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수요가 늘까요, 줄까요? 감자 가격이 비싸졌다니까? 그러면 줄까요, 늘까요? 줄지요. 자, 세테리부스 바이러스. 근데 감자만 먹지 않아. 고기도 먹어. 자, 그럼 감자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요, 감자를 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자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감자가 더 많이 팔려. 이제 좀 이 경제라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좀 아시겠죠? 뭐가 복잡하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잡아놓고 그런 고려하지 못하고, 왜냐면 고려하면 이론이 못 나오니까 그런 걸 다 잡아놓고 그거 없다 치고 감자 가격은 내려가면 소비가 늘고 감자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준다. 모든 이론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겸손해요. 왜냐하면 딴 걸 다 잡아놓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삐끗하면 뭡니까? 다 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TV에 나와서 뭐가 몸에 좋다 하면 올라도 사람들이 안 사먹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안 사먹는 거죠. 그런데 몸에 좋다는 걸 들으면 심리적으로 더 사먹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딱 치고, 자, 가격이 내려가면 양은 는다. 이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공급의 법칙은, 공급 곡선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제 배운 거를 또 다시 적용해 보면, 자, 처음에 생산할 때는 쉽게 생산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산할 때는 뭡니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기본 시설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을 늘리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걸 한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 다 잡아놓고. 근데 만약에 기술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내렸는데도 생산이 여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이제 공급 이제 균형 시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양이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이라 되어 있고 뭐 크림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이건 디맨드, 이거는 뭐죠? 수요고 이거는 서플라이 공급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회사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수록 확 만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면 덜 사 먹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만나는 곳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균형 가격. 여기에서 딱 만나면 이 사람도 이까지 싸게 먹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이만큼 생산할 수 있고, 그러나 더 생산하면 낭비고, 여기까지만 먹으면 더 싸게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먹겠어? 더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 딱 균형 가격이 올 때 제일 효율적이다. 자,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가격 한정입니다. 더 이상 가격을 낮추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 사람은 알바할 때 그 정도밖에 안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더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격 한정입니다. 더 이상 낮추지 마라. 자,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8,600원이에요. 근데 원래 시장에서는 8,600원을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은 시급이 오르니까 자꾸 일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디맨드, CU, 회장님, 사장님은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디맨드가 작아지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서플라이는 이만큼인데 디맨드가 이만큼. 이게 실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뭐죠? 최저임금을 높이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올립니까? 그러면요, 서플라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5,000원 받았는데 지금 8,000원 받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알바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CU 회장님, 사장님은 옛날에는 5천원 갖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8천원을 줘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얘는 안 되겠다. 네가 와서 자기 아들 보고 일 시키고 본인이 일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플라이는 늘지만 디맨드는 죽는 겁니다. 그 요 사이가 요만큼. 그래서 서플라이가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경제학자는 우울한 학문이라고 했어요. 경제학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하니까. 정치인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니까 정치인들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가지고 국민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경기는 그래서 그저 편의점 근무하는 분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통 한 분이 편의점을 한두 개 안 합니다. 서너 개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다니까요. 시장으로서는 가격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한제 더 이상 낮추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양이죠. 이거는 뭐죠? 프라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서플라이 디맨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얼마나 섞여있어요? 뭐 아파트, 프라이스, 서플라이 디맨드, go up, go down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정부에서 이거를 가격 상한제입니다. 더 이상 올리지 마라.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뉴욕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 자, 여러분 아파트 올리지 말라면 너무 좋겠죠. 아파트 값 올리지 마라. 임대료 올리지 마. 절대 올리지 마. 자, 그러면은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밑에 책정되는 거죠. 올리지 말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플라이 공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격이 낮은데. 안 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여기 있어요. 근데 디맨드는 늘겠죠. 싸니까 막 들어올 겁니다. 디맨드는 여기입니다.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업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방가가 싸니까 너무나도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많아. 그러면 누가 주권을 가질까요? 공급업자가. 아파트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못 들어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하나도 안 해도 서로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집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정통적인 이론입니다. 정통적인 이론. 그래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그래서 항상 경제학이 우울한 이유는 다 좋잖아요. 가격도 보장해주고 생산도 좋고 실업도 없고 다 보장해주면 좋지만 경제학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 누가 그 가격에 생산을 하려고 하겠어요? 더 아파트 안 지어요. 있는 아파트에. 그런데 가격이 싸니까 디맨드가 수요는 더 많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랙 마켓이 만들어져요. 뒷거래 합니다. 뒤로 돈을 주면서 얘한테 받고. 근데 아파트 안 지어도 좋아. 도배 안 해줘도 되고. 그죠? 화장실 안 고치도 되고. 아파트만 내한테 묻히면 내가 다 할 테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소비자가 훨씬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제 경제인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재화의 종류를 가보면 정상재가 있어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느는 게 있죠. 이걸 정상재라고 노멀 굿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도 주는 겁니다. 소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여러분 여행은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여행 다녔습니까? 취미활동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소득. 지금 자동차 한 집에 한 대, 두 대. 옛날에 집에 두 대 있다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다 두 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소득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소득이 늘면서 같이 느는 겁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카페 라떼, 지금 이거 소득과 같이, 옛날에 어떻게 먹었습니까, 이거? 예, 제가 98년도에 우리 애들하고 그 리치몬드에서 커피 마시러 가면, 그때 우리 애들이, 목사님 진짜 맛있는 데 있대요. 그게 뭐냐, 헤이즐넛 향. 그 헤이즐넛 향을 마시면서, 그렇게 있구나. 지금은 헤이즐넛 그렇게 안 마십니다, 우리. 다 에스프레소 먹지. 소득이 늘면서 느는 겁니다. 취미도, 이게 정상적입니다. 커피, 여행, 자동차.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주는 겁니다. 소득이 줄면 직계 소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열등제입니다. 대중교통, 소득이 줄면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전부 차를 처분하고 그러나 소득이 늘면 대중교통은 또 한가해지고 이게 맥도날드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지수가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장사가 잘 된다? 이건 경기가 좋은 거. 맥도날드가 좀 한가하다? 아 이거는 경기가 좋은 거. 사람들이 건강인 걸 찾기 때문에 소득이 안 좋을 때 맥도날드, 소득이 좋으면 이거를 가입해서 열등제라고 봐요. 자, 대체제입니다. 하나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수요가 늘어납니다. 대체해버리는 거죠. 자, 핫도그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사람은 갑자기 햄버거로 갑니다. 햄버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핫도그로 갑니다. 이게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딴 걸 갈아타는 거죠. 이게 대체제. 대한항공 가격이 오르면 아시아나로 갈아타는 거죠. 이게 대체제. 대체제가 있을 때 소비자 주권이 갑니다. 대체제가 없으면 못 갈아타는 거야. 아무리 가격 올려도 못 갈아타는 거예요. 보완제는 뭡니까?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콜라가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면 뭡니까? 콜라를 많이 먹겠죠. 근데 피자도 같이 많이 먹게 됩니다. 콜라와 피자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걸 보완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킨 많이 먹으면 뭐 치킨만 많이 먹습니까? 콜라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치킨이 잘 팔릴 때 콜라 회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같이 동작을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완제라. 같이 움직여요. 같이. 어떤 거는 뭡니까? 하나가 잘 되면 하나는 안 되는 거. 이거 대체제.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다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어떤 거는 뭡니까? 바뀌어요. 가난할 때 막 팔리는 것이 소득이 높아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리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은 정상제입니까? 여러분 열등제. 소득이 오르면서 가치가 같이 오릅니까? 소득이 오르면서 신앙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신앙은 내 소득이 늘면 늘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더 열심히 교회 오는가? 아니면 소득이 늘고 편안해지면 나는 교회 생활을 정리하고 여행 다니고 에스프레소 커피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신앙은 나에게 열등제입니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요. 자, 여기서 있습니다. 종교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가난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국민소득이 높은 서유럽, 종교의 영향력은 아주 약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부터 일상생활에서 싸워야 하는 상대가 줄어들거든요. 좋은 의료시설 있고 복지시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굳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고, 그죠? 맞서 싸워야 될 상대가 줄어듭니다. 국가가 많이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예외가 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죠?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로버트 퍼트남과 데이비드 캠벨리저가 2010년입니다. 우리나라 2013년에 출간했는데 아메리칸 그레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로버트 퍼트남을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을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물적 자원, 인적 자본.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하나를 더 더했어요. 사회적 자본. 그래서 하나는 물적 메테리얼 캐피털이고 인적 자원은 휴먼 캐피털이고 사회적 자본은 소셜 캐피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는 뭘 연구했는가 하면 이태리를 연구합니다. 이태리. 여러분 이태리 가보시면 밀라노가 있습니다. 북쪽에. 남쪽에 로마가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로마는 못 삽니다. 밀라노는 잘 삽니다. 이 밑에 시칠리, 마피아가 나온 곳. 다 못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왜 똑같은 이태리인데 북쪽과 남쪽이 차이일까? 뭐가 다를까? 사회적 자본이 다른
이 밀라노 이쪽은 신문도 많이 봐요. 그리고 공동체 참여도 많이 해요. 서로 뭔가 토론도 많이 해.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으니까 뭘 강조하겠습니까? 법을 강조해. 여기는 서로 믿으니까 덕이 있으니까 법을 별로 강조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 나라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이 사회적 자본에서 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분이 무슨 책을 적냐면 나 홀로 볼링을 적습니다. 이분은 볼링을 좋아했습니다. 로버트 푸트나무. 근데 언제부턴가 볼링을 옛날에는 클럽에 가서 멤버들이 쳤는데 이제는 혼자 볼링을 쳐요. 나 홀로 볼링 얼마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볼링 혼자 칠까? 이거 뭐 이게 모이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정치학 회장도 하고 미국 정치학에서 주는 최고의 명예로 상도 받고 이분이 1941년생인데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인데 이분이 나홀로 볼링 조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국 전체 주를 다 분석한 거예요. 소셜 캐피탈. 주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주는 아이들이 학교 중도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을 얻고 끝까지 맞춰. 근데 어떤 주는 중도율이 너무 높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소셜 캐피탈.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내가 어디 가서 나를 받아주는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더라. 그 사회적 네트워크 이 사람은 어디서 갔을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은 사회과학자입니다. 데이터를 다 분석한 거예요. 다 분석해 보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 참 잘 오신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잘 오셨고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잘 왔습니다. 이분이 왜 소셜 캐피탈, 이 교회에 가는 횟수가 사람들이 줄어들까? 이걸 분석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딴 데 재밌는 게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분석. 또 한 가지는 동반 효과. 내가 갔는데 아무도 안 있어. 그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아주 무서워. 내가 갔는데, 이야, 저거 진짜 바쁜 줄 내가 알았거든. 근데 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와, 이거 오는 게 맞구나. 동반효과. 여러분, 내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반 효과 때문에 이게 참 무엇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2010년 한국 2013년 아메리칸 그레이스 이것도 굉장히 학구적인 책입니다. 이게 다 데이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이란보다 매주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란보다 미국이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는 미국인은 44%. 이분이 말합니다. 이분이. 종교가 삶에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나타내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식사 전 기도. 여러분 오늘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신 거. 오늘 저녁에 기도하신 거. 샌드위치 먹고 기도하신 거. 이게 내한테 스며들어 있다는 증거. 이건 사회학, 정치학자예요. 잘 보십시오. 종교단체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거 하는 사람이 세속적 단체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상호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교단체가 봉사잖아요. 그럼 바빠서 일반 세속적인 봉사 안 할 것 같지만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 잘하는 사람들이 기부도 잘하고 서로 안 밀어내려는 겁니다. 서로 같이 끌고 가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부, 비종교적 기부, 긍정적인 관계를. 그리고 종교적인 미국인들은 시민으로 더 가까워지기 활동됩니다. 외부 효과 이야기했죠. 그래서 미국인보다 시민의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2년 만기 교육을 받은 만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민의식 교육을 2년 받은 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시민의식 수준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단 종교적인 미국인들은 반대자들에게 별 관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덕적 절대주의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고 회의주의,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그리고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아는 이상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인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거는 정말 여러분 가정을 보십니다. 우리 가정. 자, 순종, 자립. 종교적인 사람은 뭘 강조할까? 이 둘 중에 순종. 세속적인 사람은 뭘 강조할까요? 자립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에게 네 문제 네가 선택해라, 교회 네가 선택해라. 세속적인 사람. 너 안 돼. 우리 가정에 있는 이상, 내가 밥 해주는 이상 너는 교회 와야 돼. 이 사람 뭡니까? 종교. 이 사람이지. 종교적인 미국인은 더 행복한가? 보십시오. 자, 이걸 가르쳐서 행복 예보 지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리 없이 일반적인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행복한 거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행복한 거. 이걸 예보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이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 예보 지수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 불직선하는 사람보다 교회 자주 가는 사람. 소득 1만 불, 10만 불.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소득 10만 불은 1억 넘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요? 예, 1억 이상 버는 사람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열등제입니까? 정상제입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조금 편해졌다고 신앙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다시 1만 불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원래 감리교 신자로 태어났다가 유대교로 갔다가 뭐 자기 아이들은 또 뭐 복음주의로 갔다가 그 공동제자인데 또 한 분은 자기 제자가 또 노틀대학 교수인데 노틀대학 대학 그 사람은 또 몰몬교고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겁니다. 나 홀로 볼링보다 함께 볼링이 더 행복하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가격 탄력성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판매자, 구매자, 상호, 시장 조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탄력적인 것은 뭐냐 하면 시장 조건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얄 커스터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갈아탈 수 있어요. 가격만 조금만 오르면 갈아탈 수 있어요. 아주 탄력적이야. 그래서 탄력적인 지도를 그림을 그린다면 양이 있죠. 양이 있고 이제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탄력적인, 가장 무한히 탄력적이야. 이 사람 이렇습니다. 가격 조금만 올려 안 사. 나는 이 가격만 갖고 살아. 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탄력적이야. 양이고 프라이스야. 가격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아주 충성 고객이죠. 이 사람은 가격이 아무리 오르든 싸든 이 사람의 소비량은 똑같아요. 이 사람은 0.1센트라도 올려가라. 내가 딴 데로 간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까다로운 소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권을 갖습니다. 물건 사는데. 이런 사람은 주권이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이 되면요, 가격 올려도요, 소비량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을 퇴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오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양을 줄지 않습니다. 이게 비탄력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은 우리를 뭐로 만들고 싶을까요? 탄력적이 되게 하겠어요? 비탄력적이 되게 하겠어요? 비탄력적. 마일리지가 그겁니다. 마일리지. 딴 데 못 갑니다. 마일리지 때문에. 네, 쿠폰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10개 모아야 되기 때문에 딴 데는 못 가는 겁니다.
뭐 가족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가족 넣는 거. 전부 그게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KT, SP, 뭐 SKT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뭐 연말이 지나가면 또 뭡니까? 10만 포인트 주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까워서 또 다른 데 못 가고. 계속 우리를 뭐로 만든다고요?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정한 밀접한 대체제가 존재할 경우는 탄력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딴 거 금방 갈아타면 되니까.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국가들은 이렇게 탄력적이 되길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기업체와 손을 잡아 추각한 동맹을 맺어. 이걸 이불 계약이라 그러죠. 악마의 계약을 맺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체제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 올려도 소비자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입도 못하게 만들고 직구도 못하게 만들고 그저 그냥 이것만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산업자가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대체제가 있냐 없냐, 또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여러분 필수품은요 가격이 올라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밀가루 올라도 포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사치품은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잡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단기하고 장기하고는 다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나. 장기와 단기는 뭐가 특징이냐면 여기서 공장을 지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생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단기입니다. 그 장기는요, 공장을 늘려요. 이거를 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걸 그 단기. 그리고 기존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기간은 장기. 자, 그래서 오펙이 감산을 합니다. 감산을 하면 서울값이 오르겠죠. 그죠? 근데 오펙이 실패할까 성공할까?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도 기름은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그러니까 차를 샀어요. 그럼 비싸도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도 비탄력적이죠. 단기에.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차를 팔 때가 됐어요. 근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 그 다음부터는 차 살 때 항상 자진으로 사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그러면 장비로 가요. 그러면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소비자는 기름에 대해서 탄력적. 그러면요, 오펙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펙이 기름을 자꾸 감산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단기에는 가격이 올려도 사람이 그만큼 씁니다. 그러나 장기로 바뀌면 사람들이 차를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됩니까? 오펙은 결국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탄력적입니다. 이게 탄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금도 받아요.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뭐 원천 징수한다고 소득세를 내라. 네. 그러면 이제 뭐 소득을 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걸 누가 부담합니까? 회사에서 부담할까요? 노동자가 부담할까요? 여러분 회사가 탄력적인 비탄력적입니까? 노동자가 비탄력적입니까? 노동자는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월급을 깎으면서도 그 자리에 이게 사치세가 아주 유명한 사치세. 미국이 1990년에 사치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치세 얼마나 좋아요. 노트 타는 사람, 뭐 개인 있는 사람 세금 내, 세금 더 내. 사치세.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사치세를 올렸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치제는 탄력이라 했습니까? 비탄력이라 했습니까? 네? 탄력이죠. 그 뭡니까? 비행기 안 사도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사치품은 요트는 이건 아주 탄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요트 공장은 한번 지어놨어요, 공장을. 그러면 이거는 탄력적일까 비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떠나겠죠. 이 사람은 붙잡으려면 그만큼의 세금을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공장에서 내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두면 좋다 이러면서 뭐 요트에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요트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거기에서 딴 데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금을 본인들이 감수. 왜냐하면
원가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세금만큼의 원가를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 깎은 만큼의 짐을 누가 진다고요? 비탄력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를 현상을 볼 때 너무 간단하고 쉽게 구호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흡입을 고용해요. 어포머티브 액션이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고용해요. 그리고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야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예 고용을 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예, 세금을 많이 내기면은 예, 부자들이 세금 내고 그 세금 가지고 가는 사람 돕겠다 이 생각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사치세를 분담을 되고 누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자 그러면 신앙생활로 돌아옵니다. 교회 생활에 탄력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금만 어려워. 요런 사람. 프라이스, 대가를 조금만 올리면 없어져. 아주 탄력적인. 금방 갈아타. 비탄력적인 사람은요. 여전히 프라이스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세금을 누가 낸다 그랬죠? 탄력적인 사람이 낸다 해서 비탄력적인 사람이 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짐을 누가 들고 왜냐하면 탄력적인 사람 다 떠나거든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떠나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떠난 빈자리까지 채우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라이스를 십자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십자가가 조금만 변동이 있습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어려워집니까? 그러면요 금방 제로가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충성은 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비탄력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비탄력적이 되려면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가 빚진 자라 나를 그렇게 용서한 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는 이 짐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왜 십자가가 왔을까? 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구레네 시몬에게 왜 십자가가 왔을까? 아, 그 뜻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우리 아이들로 인해 지면에 짐이 있어도 사랑이 많은 부모는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은 우리를 비탄력적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 회사를 사랑하도록, 애플을 사랑하도록, 아이폰을 사랑하도록. 그래서요, 나는 죽어도 아이폰 가격도 안 물어봐. 그냥 아이폰. 여러분 비탄력적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복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과 천국의 맛을 경험하는 참 귀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감당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과 섭리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하나를 풀면 하나가 해결이 안 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저게 안 되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과 지혜 구하면서 또 믿음과 사랑과 겸손으로 잘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